또 문재인 후보가 못 참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과 만나서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없이 사드를 차질 없이 배치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직무정지됐는데 대통령 참모인 안보보좌관이 대외적 활동을 하는 것은 탄핵제도에 위반되는 거라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온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거슬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은 안보보좌관의 활동은 대통령의 활동을 대리하는 것이지 독자적인 활동은 아니다. 내용적으로 사드를 배치한다 해도 중국을 설득해서 경제통상 보복을 해소해야 하는데, 김 실장이 거꾸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요, 탄핵이 됐는데 그 탄핵된 대통령의 참모가 미국 가가지고 하필 사드 이야기를 한 게 불쾌하다. 이게 문재인 후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청와대는 문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보좌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관진의 방미는 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급증하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미국의 안보 이렇게 보좌관과 한국의 안보 보좌관이 서로 만나서 중요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된 상황이더라도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게 할 수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논평을 낸다. 이제 너들 왜 논평 냈냐 이럴까봐 또 이 말까지 붙인 것 같습니다. 자, 문 후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면, 그러면 국가 안보에 관한 부분에서 청와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에 수석들도 같이, 청와대의 실장도 같이 다 직무 정지를 같이 시켜야 되겠지요. 자,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청와대의 기능은 권한 대행으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권한 대행의 재가를 받아서 청와대 수석이나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사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발끈하냐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뭐 캥기는 거라도 있습니까? 위안부 무슨 소녀상 이런 것만 들으면 뭔가가 몸에서 울컥하는 게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에는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될 건데 툭 튀어나오는 겁니까? 사람이요, 자신의 좀 컬러가 이상하면 한마디로 그걸 갖다가 정면으로 찌르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참고 싶은데 참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툭 튀어나가게 됩니다. 문재인이 갑툭튀 하는 사드와 위안부, 소녀상 이런 문제는 문재인 후보의 머리에 도대체 무엇과 관계가 있어서 그럽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처럼 안 하고 싶지만은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당신의 사상이나 이념이 뭔가가 컬러가 이상해서 그런 겁니까? 답을 좀 해보길 바랍니다. 송영길 의원이요,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중국에 가서 무슨 경제 보복을 해소하고 온다더니만 갔다 와가지고 중국의 협박을 한국에 해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화장품을 반품한 것은 사실상 보복 조치다. 중국 분위기 싸늘하다. 보이지 않게 꼴뱅이 들고 있다. 아직 보복은 시작도 안 했다. 보복 조치가 전방위로 확대될 거다.
사드 북핵 문제 해결이 본말이 전도됐다. 지금 외교는 냉탕 온탕을 갔다 왔다 하는 꼴이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너무 어리석고 무능하다. 일본에도 어리석은 외교를 펼쳐서 협공을 당하는 꼴이다. 사드 배치 일방적으로 최순실이 한 건지 알 수 없다. 사드 배치 결정, 대통령의 일반적인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 안 하는 김정은 씨 스타일이다. 사드 국회 비준 받아야 된다. 송영길은 중국 갔다 와가지고 한국의 언론에 전방위로 접촉을 해서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입구다. 그러면서 중국의 전방위 보복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보복이 진행되면 해운 철강 분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걸로 보인다. 지금 중국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80에서 100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사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싸늘하다는 느낌이다. 통관도 안 되고 복수 비자 발급도 안 해주고 보이지 않게 골뱅이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드 배치를 문재인이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자기 정권에서 하게 되어 있다. 원래 12월 계획 아니냐. 탄핵 소추가 된다면, 자, 결국은 다음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 지금 경제적인 보복, 기업들, 중국하고 교류하는 사람들을 핑계에 대면서 사드 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국회 비준 받아야 된다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과 송영길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드가 만능이 아니지만은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겠다라는 것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처럼 하나를 택해라. 너네 하는 꼴을 보니까 요즘 덕은 우리한테 보고 최근에는 중국을 거의 업고 다니더라. 우리가 무슨 봉이고 호구냐. 자, 사드 하나 너그 땅에 갖다 놔 봐라. 우리도 한국에 미군 28,000명 있는데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미국의 곤조가 발동된 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곤조를 발동시킨 박근혜 대통령 매우 잘못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 대목에서 중국의 협박을 전달해서 한국에 전달하는 송영길의 역할은 뭡니까? 과거 원나라 때 기철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딸을 갖다가 중국에 바치고 황실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그때 원나라가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일조를 하면서 온갖 호가호위를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송영길 의원이 중국에 가서 중국이 이런 경제적인 보복을 완화하도록 한다 했으면 그래 가서 완화하도록 한 게 뭐냐라고 전달을 국민들한테 해야지, 중국이 협박하는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스피커 노릇을 하면서 대신 떠들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중국에 뭐하러 갔습니까? 중국에 쫄병하러 갔습니까? 중국에 스피커 대변인하러 갔다 왔습니까? 야, 가서 전해. 우리 그냥 안 둔다 그래. 그래, 한국에 와가지고 쟤들이 그냥 안 둔대요. 우리 조심해야 돼. 우리 갔다 가다가 죽어요.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싶습니까? 문재인 후보, 왜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합니까? 당신 스스로가요, 사드 문제를 대선의 정점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송영길 말대로 한다면 이제 시작인데요. 사드 문제에서. 대선 국면에서 당신은 사드 때문에 대통령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놓은 당상같이요. 지지율 31% 막 올라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당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바보입니까? 그냥 무조건 문재인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구나. 우리가 앞으로 뭐 한국의 대통령 될 사람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사드 철회해야 되겠네? 그리고 한국을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네? 잘 보여야 되겠네? 이러겠습니까? 쟤 뭐야? 저 도라나야? 그래? 주한미군 빼. 그리고
북한하고 직접 협상해. 한국이 북한하고 뒤로 딜치기 전에 한국 사람은 항상 미국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시키고 저들은 북한하고 뒷구멍으로 잘 파니까 한국이 딜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딜해버려. 이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로요, 은행을 신중하게 해서 미국의 빅미를 안 주기를 저는 당부합니다. 이 둘에 비해요, 안희정 지사는 전통적인 우방 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드 재검토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는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어제 외신 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면부지인 사람이 실수하면 횡하고 돈을 돌릴 수 있지만은 오래된 친구에게 그렇게 하면 친구가 하나도 안 남는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 우방인데 정부가 협상한 것을 국가 지도자가 바로 뒤집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드 이 발언을 자신이 전날 그 지지 그대로 존중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 서운하다고 하는데 반대 진영에서는 기특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화답하는 것이 쉬운 일인지 알지만 지도자는 용기 있게 걸어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희정 지사가 매우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은 야당 후보지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말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상식을 가져야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사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라도 서로 존중을 해줄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송영길 두 사람보다 안희정이 훨씬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에 대해서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분이 보이고 있는 처신은 야권 주자 중에서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